지금 이 자리는요, 이광재 후보님을 떠나보내고 같은 당이시죠? 강릉시장 김우영 후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우영입니다. 예, 바쁘신데 또 이 바쁘신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특집이냐?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어떻게 일정을 잡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어서 정의당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국민의힘 후보자님 나오십니다. 계속 나오시니까 예, 일정만 다를 뿐이지 예, 후보님들 골고루 모시고 있으니까요. 단 이제 말씀을 하나 좀 미리 드리자면 김진태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쁜 일정 탓에 대담 출연은 못 하시겠다라고 미리 통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강릉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재해서 보도하겠다. 그리고 오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뉴스에 같이 보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미리 고지를 했습니다. 자, 김우영 후보님, 네. 50대시죠? 예, 본인 소개를 50자 이내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나요, 50대? 50자? 예, 다섯 자로 세보질 할까요? 않아가지고 다섯 자로 할까요? 삼행시로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삼행시 하겠습니다. 삼행시 잘하셨다고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김우영이 맞습니다. 오, 우리가 사랑하는 강릉시의 미래를 위해 영, 영원히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영은요. 영원히. 이게 예. 불로 장생하시는 겁니까? 불로장생. 예. 야, 뭐 서울 구청장을 지내시고 강릉은 내려오셨다.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글쎄 왜 그랬을까요? 그건 본능에 가까운 일이죠. 예. 네. 예. 네. 카메라가 거기 있는 건가요? 저는 안 봐도 되는데 네. 후보님 뭐 네. 명사시니까 유명 인사시니까. 예. 아니 그 유명한 크리스탈밸리 출신이시라고요? 옥계. 예. 거기 뭐 저는 옥계. 전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가 크리스탈밸리인지. 크리스탈밸리가 거기 이제 2019년도에 산불 났을 때 네. 거기에 주민들이 대피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이낙연 총리를 모시고 갔는데 불이 나가지고 정신없는 와중이라 거기가 크리스탈밸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고향인데? 그러니까 그냥 뭐 노인회관 복지회관인 줄 알았죠. 거기에 뭐 크리스탈밸리라고 써 붙여 있는 걸 볼 틈이 없었어요. 전 뭐 화재 현장이 좋은 현장은 아니지만 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2019년 옥계 산불 났을 때 가장 먼저 갔던 기자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간 비서관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속보에 막 제가 막 저게 뭐야 이러는 그 현장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전국 최연소로 예, 서울 은평구청장이 되셨어요. 네. 몇 세 때입니까 이게? 만으로 40살. 40살. 네. 야, 우리 나이로 42살. 어떻게 그 비결은 뭔가요? 최연소의 비결은?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이죠. 뭐. 무모한 도전요. 네. 그런 거 보통 안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배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음, 그러니까 그냥 정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열리더라고요. 예. 계산하지 않고.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서울 은평구청장 말씀도 드렸지만 뭐 전국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네. 이 강릉시장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강릉시장이 훨씬 더 가치 있죠. 그럽니까? 네. 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후보님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연 그대로의 강원도와 강릉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네, 또 미래가 있고, 저는 강릉처럼 미래가 밝은 도시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후보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후보님 캠프 사무실에 한번 아침에 일찍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거기에 붙여 있는 이제 게시물을 보고 제가 눈에 탁 들어왔던 게 장을병 옛 의원, 예, 송현우 총장 지내셨죠? 네. 예. 그 보좌관으로 입문을 하셨더라고요. 예.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연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군대를 여기 18비행단을 마치고 네. 복학을 해서 한 학기를 이제 더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진출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장을병 선생이 정계에 입문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제야 그렇죠. 출신이신데 네.
그때 함께 하자. 고향도 같고 또 내 제자니까 좀 도와달라. 또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이어가지고 2달 남겨놓고 그때도 2달도 아닙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상황에서 4월달 선거인데 거의 뭐 2월 말 그쯤에 내려가셔 그때 선거를 치렀죠. 그리고는 이제 국회로 28살에 비서로 입문을 했습니다. 네. 아, 이제 뭐 이 선거 전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아, 몇 차례 토론을 하셨어요. 네. 토론회 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쪼개고 상대방과 차별화를 또 부각시키고 나의 생각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매우 아주 복합적인 훈련이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첫 토론회 때 느꼈고 2번째, 3번째 토론 때는 리허설도 하고 좀 가상 대결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것도 하고 또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세게 안 하냐? 네. 그렇게, 좀 네. 전장이셨죠? 저는 기본적으로 강원도 사람 또 강릉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클 때 남 해코지 하지 마라. 그래요? 예, 저는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뭐 강릉 상고 나오시고 면사무소 공무원이셨는데 예의와 어떤 배려 그런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아, 그래요? 보통 이 바닷가 사람들은 바닷가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동 지역 분들은 무슨 말만 하면 외지 분들이 와서 싸우는 게 아니냐. 예, 마치 싸우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뭐 좀 후보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아니, 저도 어릴 때 좀 약간 외지 사람들이 예. 겨울에 이제 스키봉 있잖아요. 네. 차 위에 스키봉 이런 걸 걸고 다니면은 야, 우리 농촌 사람들은 다 일하느라고 생고생을 하는데 외지 것들은 저렇게 놀러 다닌다고. 괜히 돌도 던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아주. 네. 근데 생각해 보니 다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다 복잡하고 힘든 피곤한 과정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은 비판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정신 또 건강까지 듣는 챙기면서 시청하는 사람들도 막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고 네.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결하는 거는 네. 필요한 일이지만은 뭐 말이 꼬여가지고 뭐 앞뒤를 놓고 다투고 하는 거는 벌써 사나운 일일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일은 좀 민폐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청장 당선되실 때에도 토론회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까? 토론회를 그때 이제 지역 케이블 방송. 예. 네, 거기서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요, 그죠? 예. KBS나 MBC나 뭐 하기 어렵죠. SBS는 안 합니다. 예, 예. 우리가 그 지역의 케이블 방송에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토론 환경은 예. 강릉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아, 더 자주 있고 예. 다채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릉시장 후보전은 4명의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한 분씩 얘기만 하더라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뭔가 공방을 벌이고 신경전을 벌이기가 사실은 여유롭지 않은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아, 공약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후보님 공약 제가 쭉 공보문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가장 실현하고 싶은 공약 뭐 있습니까? 저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 네, 가장 높은 효과를 맛볼 수 있는 거. 네. 그걸 뭐가 있을까요? 빙상 경기장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빙상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거. 왜냐하면 이미 지어졌잖아요. 네, 엄청난 국고를 투입해가지고. 예, 근데 빙상 경기장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연간 수십억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걸 뒷감당하는 문제 때문에 강원도가 관리할 거냐, 정부가 할 거냐 이걸 놓고 실갱이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엄청난 그게 자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겨울은 우리 뭐 1월 달에 옛날 자취할 때 그때 물을 떠놓고 자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물이 얼어 있었어요. 그렇게 추웠어요, 겨울이. 근데 지금 온난화 때문에 겨울의 기간도 줄어들었고 겨울다운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옛날에는 겨울에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고 눈싸움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그런 재미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빙상 경기장을 어차피 빙상 시설이고 겨울이 구현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크리스마스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걸 엄청난 국고를 투입하고 민자를 끌어들여서 몇 조를 투입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투입 대비 효율이 매우 높은 겨울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가 있는 거죠. 강릉에서의 한여름 날의 크리스마스 상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하나의 시설만 가지고 이 지금 20만이 넘는 강릉 지역에 어떤 엄청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서 파급 효과를 크게 확대할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그 뭐 테마파크를 보면 에버랜드, 뭐 롯데월드 몇몇 개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네. 성공하고 있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떤 특색화된 테마파크는 매우 중요한 관광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강릉의 일자리 고용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강릉시청이에요. 그 다음에 아산병원. 네. 그리고 뭐 한라시멘트나 롯데칠성이나 뭐 고만고만합니다. 저는 강원랜드가 3,500명을 지금 고용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겨울왕국을 만들어서 2,000명 단위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강릉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네. 왜냐하면 그 겨울 시설을 활용하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장비, 옷, 또 여러 가지 놀이기구, 뭐 스키나 스케이트나 뭐 눈썰매 탈 수 있는 기구, 뭐 그 다음에 뭐 북극 곰과 같은 그런 캐릭터, 뭐 다양한 많은 상품들과 서비스가 빙상의 어떤 그 겨울 왕국과 연관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다 연계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연관 산업들이 겨울과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여기에 겨울 스포츠랑 해서 결합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일명 공감이 갑니다. 경포가 옆에 있고 또 우리 안목 커피 거비를 해서 이제 다양한 크고 작은 이제 박물관도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지금 뭐 춘천 레고랜드 생겨서 또 좀 활기가 돋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뭐 어린이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을 오늘 요번에 제시하셨는데 지금 선거운동 쭉 지내오시면서 공약들이 이제 공약집을 뭐 내긴 냈고 그다음에 촘촘하게 지역 관련 공약도 내셨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좀 이 공약은 괜히 냈다.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인 디스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거 한번 쳐보세요. 여기 사실은 제가 그 예비 홍보물 때 네. 성산면 네. 이쪽에 이제 도암댐 그 방류 발전 네. 재개라는 네. 실수의 공약이 나왔었어요. 있었죠. 네. 그게 방류 발전 공로나 논의 재개로 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예. 발전 재개라고 가면서 제가 TV 토론에서는 그걸 그 곧바로 방류 발전으로 이어지는 건 곤란하다. 그 상급수의 그 물의 수질이나 이런 걸 점검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공약집에서는 재개하는 걸로 나갔어요. 네. 네, 그거는 좀 실수였습니다. 네. 네, 그 표현 과정에서 그런데 이미 빌미는 제공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 점은 좀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면 예. 바로 잡고 싶었던 거고 예. 나머지는 뭐 제 공약을 돌이키기는 어렵고 그럴 만한 건 없지만은 시간이 다시 저한테 주어진다면은 우리 그 안인 활용 문제 예. 이 문제가 너무 그 깊이 들어왔잖아요. 네. 바로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 네. 그 점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우리 지역 사회가 강릉 시민 사회가 정말 솔로몬의 지혜, 진짜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후보님. 지금 안인 화력이 거의 90% 가량 이제 진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참 되돌이키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국가 정책이에요. 예. 산업자원부가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그 발전보다 7배 용량을 키웠고 용량이 엄청난 크기입니다.
5조 이상의 자본이 투입이 됐어요. 음. 근데 거기에서 시커먼 그 매연, 온실가스가 음. 미세먼지가 배출이 되고 우리 강릉의 해안 관광, 네. 그 아름다운 그 자연과 공기를 마시러 오는 네. 피미족 음. 알죠? 네. 미세먼지를 예.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안겨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딜레마예요. 음.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공론을 만들고 국가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국가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체 에너지 발전이 불가피해요. 그러면 그걸 위한 실증 연구 단지를 이왕 뭐 상당 부분 안인 화력이 진행이 됐지만은 거기 최고의 국내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실증 연구 단지를 만들고 대체 에너지가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는 거죠. 네. 뭐 5조 이상의 시공으로 투입을 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1조 원 수준이라도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을 여기에 유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로서도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고 또 삼성이라는 기업이 EU의 탄소 국경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삼성도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현실적인 위기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갖고 있고 삼성도 갖고 있고 우리 강릉의 경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랑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동률을 뭐 어느 정도 좀 낮추고 그리고 가동을 하면서 대체 방법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최고의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뭐 수소, 암모니아, LNG 다양한 대체 에너지 방식을 강구하는 겁니다. 뭐 LNG로 갔다가 수소로 가는 거는 그 뭐 터빈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블루 아모니아, 뭐 그린 아모니아가 있는데 블루 아모니아를 호주에서 수입해 가지고 동해항에는 그걸 어떻게 또 실증할 수 있는 연구 시설을 뭐 석유공사가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해로부터 삼척에서부터 5개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안인 화력 요까지 수소 대체 경제 벨트 이걸 만들고 거기에 안인 화력에 집중적으로 그 암모니아나 수소나 이런 실증 연구 단지를 국내 최고로 만들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의 메카가 우리 강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정부도 좋고 강릉시도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이면을 보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인 화력을 찬반 논쟁이 지속적으로 건설 과정에서도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고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줄곧 이제 이런 주장들을 줄곧 해오셨기 때문에 별로 제가 이상하지 않은데 갑자기 이 후보님 측에서 이 안인 화력에 대한 이슈를 내세우니까 이게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원래 그런 구상을 하셨던 건지.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제가 이전에는 그냥 뭐 어련히 강릉 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기에서 온실가스가 연간 1,600만 톤이 나온다. 미세먼지가 나오면은 안목이나 이 지금 커피 거리, 경포, 저 밑에 정동진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 바람이 봄에는 바다에서 내륙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피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왕 지어졌으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넣고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는 어떠한 협상력도 우리가 발휘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당진 같은 경우는 거기가 당진 군수 시장인가요? 잘 알거든요. 네. 뭐 삭발도 하고 막 단식도 하고 그런데 미세먼지의 온상입니다 거기가. 도시 전체가 민원도 많죠. 매출이 많고 뭐 하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자유가 없는데. 이거는 뭐 전략의 문제나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나 이게 아니고
우리의 경제권과 생존권의 문제다. 그러니까 울부짖고 말하고 하면서 정부랑 대화를 해서 제3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죠. 저기 댓글창에 보니까요, 김영욱님이 김우영. 김영욱님이 예, 영욱 예. 김님이 김우영 음. 김영욱 후보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응원글도 보내주시고요. 또 호롤롤님은 김우영 후보님 토론할 때 보니 상대방 말을 못 끊으시더라고요. 안타까우셨는가 봐요. 아니, 그거는 사회자가 사실 끊어줘야 됩니다. 사회자에게 계속 제가 발언 시간 예.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끊어주세요 했는데 예. 못 끊더라고요. 예. 그 좀 약간 토론이 좀 예. 중립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자, 오늘 특별자치도법이 아까 이광재 후보님하고도 이제 법사위 화면을 좀 보긴 봤었는데 특별자치도법이 법사위 상정돼 가지고 뭐 이게 거의 되는 것처럼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2 도청사 신축도 뭐 강릉이 거의 유력한 것으로 이제 강릉에 설치되겠죠. 예. 강릉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후보님께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것은 아니지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동해안 벨트를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릉의 21만 인구만 갖고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SOC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복 투자의 우려가 많고요. 또 철길, 바닷길, 하늘길을 이 동해안 벨트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좌우로 쭉 펼쳐서 저 고성 끝에서 요 밑에 삼척까지 네. 이쪽으로 1시간, 이쪽으로 1시간. 네. 강릉을 중심으로 봤을 때. 네. 그럼 서울이에요, 이게. 네. 하나의 그 뭐 인구 규모는 많지 않지만은 준 메가시티 연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항구 위주의 도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관광 위주의 도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산림이나 뭐 농촌 예. 다양성이 다 보장돼요. 예. 특히 특색에 맞게. 주문진 같은 데는 수산업이 발달돼 있고, 네. 또 뭐 이 저 과학 단지도 있고, 뭐 이게 뭐 시멘트나 이런 그 원료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 여기서. 아무래도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동삼척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어 왔었는데 지금 현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수면 위에서 논의를 하기도 했고요. 뭐 화장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된 것도 있고 메가시티 지금 부울경 쪽에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어떤 지역 소멸의 극복 대안으로서 메가시티에 대해서 그러면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자치발전 비서관 예. 할 때 예. 그 메가시티 구상을 같이 공유를 했고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경상남도가 철도 연합을 한 겁니다. 철도. 네. 남부 내륙 철도를 예비 타당성 면제를 받으면서 네.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가 소통되고 기왕 그럴 바에는 이 창원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제조업이나 어떤 경제적인 그 중심이 거기에 구축돼 있기 때문에 주변 도시들과 협업을 하면 네.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제 메가시티 구상을 한 거고 네. 우리도 절실합니다. 인구가 적지만은 효율적인 투자와 상호 연계된 종합개발 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재난, 산불이 나면 거의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재난 대비, 소방, 안전, SOC 투자 뭐 이런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동해안 개발청을 설립해서 동해안 벨트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잘 짜고 나가고 각 지자체는 각 지자체 고유의 일자리 또 복지 삶의 질을 챙기는 문제 공공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문제 그런 데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은 동해안이 그동안 좀 소외돼 있었잖아요. 원주권, 춘천권에 비해서 좀 발전이 더디다. 서울에서부터의 거리가 발전의 척도가 되는 과정에서 좀 소외가 됐었는데 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해안 개발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광재 후보가 말씀하시는 동해안 발전청과 네. 계획을 같이 하는 네,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지금 후보님 공약을 보다 보면 지역별로 네. 읍면 단위, 동 단위별로 공약이 촘촘하게 짜놓으셨더라고요. 네. 이 공약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지역에 오래 안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러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의 그 지역의 시의원 후보들, 네, 네, 저 시도의원 출마자들, 네, 그다음에 지역 당원들
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쭉 모았죠. 네. 네. 예. 뭐 요즘 뭐 SNS로 저 멀리 제주도에 있어도 강릉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초연결된 사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간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초협력적 네트워크가 도시의 경쟁력이다. 주민 밀착형 공약인 듯 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또 뭐 다른 타워고 이건 좀 소소한 공약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 나름이죠. 네. 너무 크면 크다고 뭐라 할 수도 있고 작으면 작다고 뭐라 할 수 있는데 도시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뼈대가 있으면 그걸 채우는 또 실필줄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백희님이 김우영 후보 지지합니다. 맨 끝으로 댓글 단 이후에 댓글이 없는데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후보님 공약물 중에 AS 아닌 BS를 했어요. 비포 서비스. 왜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AS는 전반적으로 사후 서비스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빅데이터로 패턴 분석을 하고 네. 이전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떤 사건 사고 또 각종 행정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뭐 20대 청년에게 이런 사항이 집중적인 관심 사항이 된다라는 게 패턴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20대의 그 친구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강릉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일정한 디지털 시민 권한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그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가상의 측면에서 디지털 시민권을 발행을 해서 강릉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강릉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예전 같은 명의시민증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예. 디지털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강릉을 찾아오고 강릉에서 뭐 쇼핑을 하고 무슨 미술관에 입장을 하고 이러면 다 그걸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서 지역 화폐로 환원해가지고 우리의 골목 상권에 와서 뭐 물건을 사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또 칼국수를 먹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겠다. 그러니까 3천만 명이 오는데 상당수는 7시간 관광객이에요. 와서 해변에서 커피 마시고 KTX로 올라가거든요. 좀 더 저녁에 묵게 하고 좀 더 우리의 시내에 있는 장터, 시장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디지털 화폐, 디지털 시민권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후보님 내일부터 사전 투표고요. 네, 이제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엿새 남았는데, 지금 금주에 이제 도내 5개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네. 예, 후보님 기대에 좀 못 미칠 것 같아요. 이제 도내 3사가 했던 5월 초 지지율보다는 다소 안 나왔거든요. 뭐 참고 자료입니다. 여론조사를 네. 하는 게 뭐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분석 평가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과 그 여론조사는 상당한 갭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전략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실제 투표 행위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흐름 속에서 관심도가 적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나 실제 투표는 이어지지만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또 워낙 사회적 분위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죠. 응원하는 분위기고, 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약간의 이미지가 있어요. 또 여기 강릉은 또 그런 공화국의 천병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 뭐 특하면은 자기는 항상 잘 빠져나오셔요. 지옥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오시고. 네. 뻔히 우리 뭐 시청자들 다 알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략적으로 의사를 숨기고 있다. 네. 후보님에게 이 상황 선거운동의 상황이 좀 여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민주당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영동 지역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짙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판단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그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꿈틀거리는 어떤 그 에너지가 내면에 흐르고 있는 거를 어떻게 잘 감지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우리 그 유권자들이 강릉 정치의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많고 상당히 적극적 표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민주당 중앙당에서 이 지도부에서 요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운동 전에. 원래 대선에서 패하고 나면요. 예. 그 다음 선거는 그야말로 중구난방, 음. 주인 없는 선거. 음. 거의 그렇게 갑니다. 음. 근데 민주당은 아쉽게 졌잖아요. 네. 1600만 표를 얻었고. 음. 그래서 야당으로서 국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음.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음.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려면 음. 의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면에서는 뒷받침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협력적 동반 관계를 선언하고 또 비판할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비판하겠다. 이런 정리를 좀 잘 좀 해주고 시작을 했으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다음 일정이 있으시죠? 네네네. 저기 음. 한두 가지만 더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 후보를 칭찬한다면 누구를 어떤 칭찬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임명희 후보. 음. 저 뒤에 와 있는 거 알고 와 계십니까? 있어요. 어떤 점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여성 40대 첫 여성시장 후보고 네. 또 거침없이 직공하고 네. 이 팩트를 철저히 연구해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임감이 무엇인지 네. 그런 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면에서 네. 우리 지역에서 배출한 아주 좋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기 마지막으로요. 내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음. 투개표일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그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시고 어떤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던지고 싶으십니까? 제가 요즘 하고 다니는 말은 이겁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네. 두려운 세상에 맞서는 우리 삶의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 네.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렵게 대할 수밖에 없다. 네. 강릉 정치는 지금 그 고비에 서 있거든요. 네. 오래 고여있는 물처럼 네. 또 봉사하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자 정치, 또 측근과 친인척과 연관된 정경유착. 이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이 강릉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가의 네. 집에서 주의 공고를 줘야 돼요. 그 애손이 와서 야 가서 잘 하고 와야지. 가다가 미끄러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할머니가 됐든 애할아버지가 됐든 야 거기 가다 보면 그 진창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라. 너 요즘 막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걸 보니 걱정된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냐 하다가는 미끄러 넘어져 자빠집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아주 중요한 원내대표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확실한 레드카드는 아니어도 옐로우 카드를 주는 선거가 돼야 된다. 네. 강릉 정치를 바꿔야 되니까요. 네. 그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 유치했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사촌과의 연관성. 지금 뭐 전두환 시대 전경환하고의 관계입니까? 저는 강릉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유권자들이 뭐 주눅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할 소리 해야지. 네. 저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꼭. 네. 그래서 꼭 변화를 만들어서 희망의 싹을 틔워야지. 계속 어디에 혈연지연 학연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주눅들게 살고 그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대단한 강릉 시민이 자존심 딱딱 펼치고 세계적인 올림픽도 잘 만들었고 허균과 이울곡의 또 후예잖아요. 저는 꿀릴 거 없이 살자 이겁니다. 왜 우리가 뭐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뭐 저 밤에 술 먹을 때는 말하지만 낮에는 또 모른 체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하여튼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지금 하셨던 말씀 그 메시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파고들도록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투표 개표일 날 저희 또 화상으로 한번 또 후보님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얼마나 뜻을 펼치셨는지 한번 말씀도 듣고 싶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차후에 기회가 닿으면 후보님과 더 진솔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